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수진입니다. 우리 주변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 친구, 연인, 직장, 선후배, 또 고객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다양한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통인데요. 하지만 이 소통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종종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되거나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로 배우는 소통의 기술, 영화 속 장면을 사용해 소통의 기술을 하나하나 재미있게 알려드릴 텐데요. 영화로 배우는 소통의 기술 첫 시간, 오늘의 영화는 바로 1987년 올리버 스톤 감독의 월스트리트입니다. 미천 없이 배경도 없이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불을 이룬 금융 전문가 개코. 지방대 출신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해보겠다고 개코를 찾아온 폭스. 두 사람은 공생관계인데요. 폭스는 월스트리트의 큰손 레리가 추진 중인 에너콧 제철 인수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됩니다. 폭스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레리가 에너콧 제철을 인수한다고 시장에 정보를 흘리는 개코. 그 후 에너콧의 주가가 폭등하고 결국 개코와 레리가 맞붙게 됩니다. 거액의 돈과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월스트리트의 거물 레리를 협상 테이블에 앉힌 개코가 정말 대단한데요. 결국 두 사람은 에너콧 제철 주식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입니다. 그 숨막히는 영화 속 소통신으로 고고고! Larry, what a surprise. Want to see you, Gordon. Well, can I wait till tomorrow? I got some people over here tonight. No, this can't wait. It's important. Okay. All right, if you feel that way, come on over. Larry, how have you been? Fine. Traveling, actually. Excuse me, Sir Larry. How are you? God damn, you look great. Gordon. So you want to talk? The rarest pistol in the world, Larry. A .45 Luger. Only 6 of them were ever manufactured. Congratulations. Rarer still is your interest in Anacott Steel. Well, my interest is the same as yours, Larry. Money. 비즈니스 협상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소통일 텐데요. 협상 또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성사되지 못하는 법. 이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개코의 표정, 또 손짓, 말투 하나하나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소통의 기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99도와 100도는 단 1도 차이지만 물이 끓느냐 아니면 마느냐가 달라지겠죠. 그 1도 차이, 디테일한 소통의 기술을 꼭꼭 짚어서 여러분께 알려줄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B&E 컨설팅 대표이신 박상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저희가 앞서 본 영화 월스트리트야말로 이 소통의 진수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소통의 기술은 어떤 걸까요? 네, 우선 장소 선택을 뜻하는 베니 전략입니다. 영화를 보면 개코가 뉴욕의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거대하고 화려한 롱비치의 저택으로 레리를 부릅니다. 자신이 이제 돈 몇 푼 벌겠다고 작전주나 다루던 떨거지가 아니라 거물 투자자라는 걸 보여주고 저택의 많은 방 중에서도 서재로 장소로 옮겨 자신의 재력과 입지를 한 번 더 인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의 예봉을 꺾는 베니, 장수의 전략입니다. 네, 상대에게 나의 존재감을 무언으로 암시해주는 베니 기법. 이 전술을 유리하게 펼쳤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요즘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1990년도에만 해도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름을 아는 경우가 드물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가 택한 협상 전략은 바로 베니, 관광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의 바이오와 거래처 인사들을 데리고 울산으로 내려가 현대중공업이라는 세계 최대의 조선소, 현대자동차라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 공장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런 이후 서울로 올라와 협상을 시작하면 처음과는 달리 고분고분 협상에 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이 장소 선택 또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은 이 전략을 우리 메리츠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효과적으로 넣으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이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지점에서 리크루팅 대상자 면접 시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리크루팅 상황에서 벤위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앞선 영화 속의 장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리크루팅 때 벤위 기술을 적용할 때 염두해야 될 점이 있나요? 영화 속에서는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 벤이 장수의 전략을 썼지만 리크루팅 시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벤이 전략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용법이 어찌 보면 정반대인 셈인데요. 장소는 세팅하는 것입니다. 리크루팅할 때 장소 세팅의 세 가지 요소를 꼽자면 첫 번째, 이곳에서 내가 환영받고 있구나. 이곳에서 내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 세 번째, 결과적으로 정말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장소의 세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장소를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인 활용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요소인 환영은 리크루팅 때 지점장님이 나와 계시면 오케이입니다. 일례로 기아의 간판 타자였던 이용규 선수가 한화로 이적을 했죠. 계약금은 67억. 한화로 갈까 말까 망설이며 자존심을 세워주면 가겠다던 이용규를 잡은 건 바로 김응용 감독이었습니다. 야구의 전설인 김응용 감독님이 직접 전화를 해오자 이용규 선수가 한화로 마음을 굳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서 리크루팅 시 장소 세팅의 두 번째 요소, 이곳에서 내가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네, 테스트모니, 허니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허니들 보험 영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각자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직장을 잃어서 온 분도 계시고, 내가 학력이 혹시 모자라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여태껏 살림만 해온 사람인데 애들 옆집 맡기고 왔는데 등등, 정말 사연 많고 고민 많은 리크루팅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이 직장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겠죠.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 복잡한 신경으로 오기 때문에 초반에 영업팀장이 아무리 말해도 설득이 잘 안 되죠. 그때 간증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설득당하게 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써니입니다. 예, 내전 지역만 아니면 외국 사셔도 한 달이면 충분히 찾겠네요. 합의 4분. 가격이야 사모님이 잘 아실 테고. 전에 남편이랑 빚쟁이들 피해가지고 짱 박혔을 때 진짜 잘 숨었거든. 나중에 알았는데 저 사람이 우리 찾은 거래. 우리 그때 완전 개고생했는데. 좋니? 하여간 잘 찾으니까 우린 그냥 가서 만나기만 하면 돼. 네, 이 흥신소를 탐탁지 않아 하는 남이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장미의 모습이 정말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어쨌거나 경험담으로 남이를 한 번에 설득시키네요. 네, 맞습니다. 이 테스티모니 간증 기술은 자신이 직접 본 것, 경험한 것을 얘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협상과 소통의 기술입니다. 네, 이 강력한 테스티모니 기술, 리크루팅 할 때 적용하면 정말 좋은 구체적인 활용법 좀 알려주세요. 이 테스티모니 간증 기술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상황을 세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크루팅 대상자가 왔을 때 지점장님 환영 후 얘기를 나누면서 지나가는 FC님 한 분을 부르는 겁니다. FC님, 잠깐 이리 와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분 보니까 딱 메리츠 화재 FC님이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두 분이 참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상황을 세팅하고 자연스럽게 기존의 FC와 리크루팅 대상자가 얘기를 나누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애가 몇이십니까? 저도 셋입니다. 저도 40대 초반에 이 일을 할까 말까 참 고민 많았었지요. 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해주고, 대화가 충분히 진행되었을 때 지금은 저분이 연봉이 얼마예요? 타고 툭 던지는 겁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영화 월스트리트에서 사용된 두 번째 소통 기술은 무엇일까요? 네, 국가의 배드가의 전술입니다. 영화에서 개코가 굳이 폭스에게 에나코 주식의 적정가가 얼마냐고 묻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폭스가 높은 가격을 말하자 협상 책임자인 개코가 폭스를 나무라면서 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것을 봅니다. 즉, 부하 직원인 폭스가 배드가이고 협상 책임자인 개코가 국가역을 맡은 것입니다. 개코가 레리를 배려하는 척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우호적인 사람임을 어필하는 걸 볼 수 있죠. 영화 속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But I happen to want the company. And I want your block of shares. I'm announcing a tender offer at 65 tomorrow. I'm expecting your commitment. Showdowns bore me, Larry. Nobody wins. You can have the company.
In fact, it's going to be fun watching you and your giant ego try to make a horse race of it. Buddy, what's the fair price for that stock? The breakup value is higher. It's worth 80. Well, we don't want to be greedy. So what do you say to 72? 네, 정말 개코의 치밀한 계산이 돋보입니다. 국가의 배드가이 기술, 메리츠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보상 직원이 협력업체와 정비 수가를 조절할 때 적용하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후배 직원이 배드가이 역할을 맡아 지나친 정비 수가를 먼저 강하게 요구하면 협상 책임자인 선배 직원이 국가위로 나서서 최종 정비 수가를 조율하는 것이지요. 이 전략을 사용하면 배드가이는 협상 실무자가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보다 상대가 수용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집니다. 국가의 배드가이 기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회사나 연말에 평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상대에게 고지하고 새로운 정보를 유리하게 풀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언제나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편이 협상에서 위너다, 이겼다, 예상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었다라고 느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때 표정을 거만하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겸손하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세. 네,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소통과 협상, 어렵게 느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비즈니스 소통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소통을 잘하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자세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전문 용어나 내용을 막 짜내서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신 영화 속 상황과 그들의 표정, 뉘앙스 등을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면으로 기억하면 비슷한 상황에서의 협상과 소통 기술을 떠올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떠올린 후엔 꼭 실생활에서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훨씬 더 완벽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소통의 기술 저희 메리츠 가족에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로 배우는 소통의 기술 첫 시간 어떠셨나요?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했던 손짓 하나, 또 대화 한마디가 협상과 소통의 성패를 가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메리츠 가족분들은 알짜배기 소통의 기술을 꼭꼭 숙지해서 원하는 것을 기분 좋게 얻는 것은 물론이고요. 누구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